삶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상실, 실패, 공허, 그리고 끝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때로 지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떠오르기도 하죠. 이 모든 것을 견디며 살아갈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오스트리아 출신의 정신과 의사이자 철학자인 빅터 프랭클은 그 물음에 평생을 걸고 대답한 인물입니다. 아우슈비츠라는 지옥 같은 현실을 통과하면서도 그는 인간이 끝내 붙들어야 할 것은 삶의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쾌락도 권력도 아닌 의미. 프랭클은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동기가 바로 이 의미를 향한 의지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반드시 어느 특정한 조건이 주어졌을 때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잔인하고 절망적인 순간에 더 분명히 드러날 수 있다고 말하죠. 이 글에서는 프랭클이 남긴 사상과 메시지를 따라가며 인간이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 자유와 사랑을 통해 삶을 재정의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유한한 존재로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의미에 대해 천천히 되짚어 보려 합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는 인간을 본질적으로 의미를 찾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아침에 눈을 뜨는 이유, 고통 속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바람이나 철학적 생각이 아닌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근본적인 본능이라는 것이죠. 프로이트는 인간이 쾌락을 추구한다고 보았고 아들러는 권력과 우월감을 지향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프랭클은 그보다 더 깊은 차원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인간은 왜 살아야 하는가? 그는 그 해답으로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 자체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미는 곧 존재의 방향입니다. 인간은 의미를 발견할 때 가장 살아있다고 느끼며 그 의미가 없을 때는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랭클은 말합니다. 의미 없이 사는 삶은 아무리 편안해 보여도 결국은 공허에 이르게 된다. 이처럼 의미는 선택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필수적인 본능이자 책임입니다. 고통은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질병, 상실, 실패, 인간관계의 아픔 등 삶의 여정 곳곳에는 다양한 형태의 고통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이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는 말합니다. 삶이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갈지라도 마지막 하나, 고통에 대한 태도만큼은 선택할 수 있다고요. 프랭클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극한의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굶주림, 추위, 폭력, 죽음의 공포가 일상이었고 인간다움은 하루하루 지워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안에서도 분명한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같은 고통을 겪더라도 어떤 사람은 무너졌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존엄을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만든 것은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고통을 바라보는 의미의 유무였습니다. 프랭클 자신도 극도의 절망에 빠졌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음속에서 사랑하는 이의 얼굴, 완성되지 못한 과업, 나를 기다리는 누군가를 떠올리며 그 고통을 견디고자 했습니다. 그 순간 고통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내가 지켜야 할 무언가를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를 통해 고통이 무조건적인 파괴가 아니라 의미를 재발견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고통은 두 갈래의 길을 엽니다. 하나는 절망이고 다른 하나는 성찰입니다. 피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이 고통은 나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질문에 응답하려는 순간 고통은 더 이상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자유를 원하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빅터 프랭클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간이 진정 자유로운 존재이기 위해서는 책임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가 말하는 자유란 단지 제약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태도와 선택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가 포함된 자유입니다. 프랭클은 인간이 어떤 환경에 놓이든 외부의 자극에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기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바로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존재한다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 우리는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갖습니다. 이 선택의 여지가 인간을 자유롭게 만들며 동시에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자유는 책임이 따를 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가 생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반응은 나의 몫이고 그 결과 또한 내가 감당해야 합니다. 이는 외부 환경 탓만 하며 무기력해지는 삶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현실에 응답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입니다. 프랭클은 말합니다. 자유는 방향 없는 날개가 아니라 목적 있는 비행이어야 한다. 자유를 누리되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책임질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성숙한 존재가 됩니다. 빅터 프랭클은 인간이 삶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의미 중 하나로 사랑을 꼽았습니다. 그는 사랑을 단순한 감정이나 낭만적인 애착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랑은 타인의 존재를 진심으로 바라보고 그 고유함을 인식하는 능력이라 정의했습니다. 인간은 사랑할 때 비로소 자기중심성을 벗어나고 누군가를 위해 사는 존재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프랭클은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사랑이 어떻게 인간을 지탱하는지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는 수용소에서 반복되는 고된 노동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사랑하는 아내의 존재를 마음속에 떠올리며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녀가 살아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사랑은 단절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존재의 중심에서 끊임없이 그를 붙잡아주는 등불이었습니다. 사랑은 현재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상대가 곁에 없어도 심지어 죽은 이일지라도 계속 이어지는 감정입니다. 프랭클은 이 점을 들어 사랑이야말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유일한 인간 능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는 순간 우리는 단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이유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은 그렇게 우리 삶의 가장 강력한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인간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창조하거나 성취하는 일,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관계, 그리고 피할 수 없는 고통을 마주하는 태도. 이 세 가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길들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며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첫째, 일과 창조를 통한 의미 발견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 세상에 기여하거나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우리는 존재의 가치를 느낍니다. 이는 거창한 업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정성을 다해 하루를 보내는 것, 누군가를 위해 작게나마 보탬이 되는 행동도 창조의 한 형태입니다. 둘째, 사랑과 관계를 통한 의미의 발견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바라보고 사랑할 때 그 사람의 존재를 통해 자신의 삶에도 깊은 울림과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은 인간을 확장시키고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셋째, 피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고통은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만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삶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무너짐의 계기가 되지만 어떤 이에게는 인생을 새롭게 바라보는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삶의 어떤 순간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며 그 의미는 언제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깊은 공허감을 호소합니다. 빅터 프랭클은 이러한 상태를 실존적 공허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현대인이 더 이상 본능이나 전통으로부터 삶의 방향을 제시받지 못하고 스스로 방향을 찾아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의미를 상실한 채 성공, 소비, 성과를 좇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외적 기준에 부합하는 삶을 살더라도 내면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만족이 아니라 존재의 기반이 흔들리는 위기입니다. 그래서 프랭클은 말합니다. 우리는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인간에게는 의미가 필요하다. 의미 없는 삶은 무기력, 중독, 우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허함을 피하기 위해 자극적인 콘텐츠나 소비에 몰두하지만 이는 오히려 공허를 더 깊게 만들 뿐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외부 자극이 아니라 삶의 중심에서 의미를 다시 발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 다시 응답하는 것이며 어떤 일을 하든 어떤 관계를 맺든 어떤 고통을 겪든 그 안에서 의미를 창조하는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프랭클은 말합니다. 의미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태도 속에 숨어 있다. 우리는 흔히 삶에 대해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하지만 빅터 프랭클은 이 질문을 정반대로 돌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이 우리에게 묻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질문에 응답해야 한다. 삶의 질문은 말로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갑작스러운 상실일 수도 있고 풀리지 않는 고민이나 반복되는 실패 혹은 반복되는 일상의 무의미함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 상황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 내가 어떤 태도로 응답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프랭클에게 의미는 받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즉 다른 수용자들을 위로하고 말없이 함께 버텨주는 일을 통해 삶의 질문에 자기 방식으로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의미를 찾는 존재일 뿐 아니라 의미에 응답하는 존재라는 그의 철학입니다. 삶의 질문은 누구에게나 다르게 찾아옵니다. 중요한 건 그 질문 앞에서 멈추지 않고 나는 어떤 사람으로 이 순간을 통과할 것인가 스스로 묻고 행동으로 대답하는 일입니다. 그 응답이 바로 나만의 의미가 됩니다. 빅터 프랭클은 인간 존재의 유한함, 즉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 존재라는 사실을 부정적인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유한성 자체가 삶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토대가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가 말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영원히 살 수 없다면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소중해진다. 유한성은 삶의 끝이 있다는 것을 뜻하며 그 끝이 있기에 우리는 현재를 더욱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선택을 신중히 하며 삶의 가치와 의미를 더욱 절실히 추구하게 됩니다. 프랭클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실제로 죽음을 매일 목격하며 살았습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현실, 언제든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그는 사람들의 눈빛에서 의미를 향한 갈망을 보았습니다. 그중 어떤 이들은 나는 살아남아야 할 이유가 있다며 하루하루를 견뎠고 그 의지와 태도는 생존 가능성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죽음을 마주한 상태에서 오히려 삶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졌던 것입니다. 프랭클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인간은 삶의 유한성 속에서야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책임, 그리고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 가정해보면 많은 것들이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하지 않아도 내일 할 수 있고 결국 모든 것을 무한히 미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이 제한된 시간 안에 이루어져 있다는 자각은 우리가 현재를 더 깊이 살아가도록 이끕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지금 사랑해야 할 사람, 지금 지켜야 할 가치들이 더 선명해지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죽음은 인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지금 이 삶의 후회는 없는가?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이러한 질문에 진지하게 답해보는 과정은 단지 삶을 연명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프랭클은 죽음을 두려움이 아닌 삶을 깊이 있게 만들어주는 거울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죽음은 인생을 훼손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구조에 의미를 부여하는 요소다. 삶이 유한하기에 우리는 소중한 것을 선택할 수 있고 무의미한 것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진짜 나다운 삶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단순한 끝이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을 가장 강렬하게 던져주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프랭클의 말처럼 죽음을 자각하는 것이야말로 삶을 가장 깊이 이해하는 길일지 모릅니다. 삶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우리는 그 질문에 어떻게 응답할지를 선택함으로써 의미를 만들어갑니다.
프랭클 박사의 철학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심리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고통을 딛고 자신을 초월할 수 있다는 믿음이며 세상이 우리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마지막 자유, 태도를 선택할 자유를 일깨우는 통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의미를 외부에서 찾으려 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의미를 부여해 주길 바라고 어떤 성공이나 성취가 나를 채워주길 기대하죠. 하지만 프랭클은 조용히 말합니다. 의미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고 창조하는 것이라고. 삶이 때때로 무거운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통해, 일과 창조를 통해, 때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품은 채 묵묵히 걸어가며 인간은 단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삶의 의미를 지향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지금 이 순간에도 깊은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삶은 다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이유는 있다고.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되는 당신의 하루가 의미로 채워지길 늘 응원합니다.